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네비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진격의 네오클라우드죠. 네비우스가 추천 후에 8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비우스가 MS와 대규모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앱장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100를 찍고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PU 인프라 용량을 5년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계약 규모는 174억 달러, 하나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추가 서비스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발효할 때 총액은 194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미국 뉴저지에 구축한 데이터 센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용 GPU 인프라 용량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종목들이 있죠. 코어이브, 아이렌,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디지털, 라이엇, 그다음에 킹소프트, 코어 사이언티픽, 그다음에 테라울프 같이 네오클라우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약 120만 주 정도의 주식을 보유 중이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의 구글로 알려진 얀덱스의 일부였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계열 기업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3년간 거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검색 엔진 등 러시아 사업부 매각을 거쳐서 지난해 8월에 사명을 얀덱스에서 네비오스 그룹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최근 히스토리를 한번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5월 말 정도에 전환사채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잠깐 하락을 했었지만은 다시 또 21선을 딛고 연속 양봉이 쭉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벨업을 해가지고 쭉 이제 횡보를 하다가 7월 중순쯤에 이제 짐 크레이머가 한번 네비우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비우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코어 이브만 사세요. 다른 쪽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코이브는 마이너스 30%였죠. 30%가 하락을 했고 네비우스는 8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별다른 이제 변화 없이 쭉 횡보를 했었죠. 하다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요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제 플로팅 아일랜드다. 둥둥 떠 있는 섬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갭이 떴으면 다시 또 갭을 메우러 간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한번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벤진가 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의 주가는 하락세에 있으며 전형적인 떠있는 선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하락 추세를 시작하며 시장의 공격적인 매매가 이러한 패턴 형성에 기여한다. 현재 주가는 약 $10 간의 간격을 메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요건 사실 뭐 이때 당시에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가이던스에 의해서 갭이 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훼손이 없다면 요거는 요 박스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음봉이 떴을 때 이때 이제 8월 19일이었는데 제가 이때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날 밑꼬리를 달면서 65 라인을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긴 안 나왔지만 요 다음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또 21선을 딛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21선 이탈 시 박스를 깨지 않았던 이전의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21선을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이탈을 했죠.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 선을 가로선을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전의 박스의 전고점 요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온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으로 바뀐 전고점을 훼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은 여기까지 봤을 때 아직 요 이전의 전고점인 58달러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상 유례 없는 신고가 강세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8월 초, 8월 중순이었는데 8월 1일 날, 8월 첫째 날 이제 잠깐 빠지고서 바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랬었죠.
그래서 강세장이었고 그다음에 네오클라우드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일방직선형 주봉 월봉 이 형태로 이제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어떤 주봉 보시면은 요런 이제 단층 구간이 이제 시장 침체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요 지점을 두 지점이 있게 되면 하나의 그냥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굉장히 강한 그런 시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유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요 음봉이 나왔던 이날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런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아일랜드 둥둥 떠 있는 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레벨업된 박스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교적 뚜렷하게 박스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박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박스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그 전고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박스가 최근에 총 5개 정도 이렇게 그려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뚜렷한 박스 형태다. 그래서 박스의 레벨업을 수익으로 연결해야지만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수익의 폭이 제한이 있죠. 하지만 인제 요게 박스를 뚫고 나갔을 때 그때는 한 번에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박스가 밑으로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심적으로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서 주가가 뭐 2-3일 정도만 하락을 해도 그리고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고런 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3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 후에 재매수는 중간선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길게 단 그런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앱장 프리장을 거쳐서 시가가 요 정도 그래서 시가가 $97 언저리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7랑 $75 전고점이죠. 그래서 전고점과 당일 시가에 정확히 중간 지점까지 예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이제 $86인데 당일 저가도 $86죠. 그래서 $86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갭을 아주 심하게 띄운 경우에는 우리가 꼭지에서 잡았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5 분봉 네비우스 5 분봉 그래프인데요. 이게 인제 프리장에서 뜬 게 아니고 거의 애프터장, 앱장에서 떴죠. 그래서 5 시에 종료하고 1 시간 정도 지나 가지고 그 MS와의 계약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그냥 뭐 일직선으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60 대에서 그냥 $109를 바로 찍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워낙 큰 규모의 계약이다 보니까 갑자기 인제 그 수급이 몰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만약에 신나 가지고 $100대에서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빠질 때 마이너스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웃는 잔칫날에 이제 혼자 뭐 10% 20% 이렇게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예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빔을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한 종목이든 그냥 보통의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빔을 쏠 때는 굳이 미리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락빔이 진정이 됐을 때 그때 인제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잔칫날 잔치상이라고 무작정 숟가락을 얹지 말고 사람들이 좀 빠지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인제 다 끝난 그런 집 말고 잔치를 곧 열 것으로 보이는 아직은 조용한 집을 찾아서 한번 또 종목 탐색을 해 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먹을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장 초반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가 이제 10시 반 11 시죠. 그래서 11 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2번 찍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이건 거의 높은 확률로 단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만 잘 알고 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뭐 10% 넘는 그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절반만 먹어도 단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것을 무작정 잡는 행위는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미천을 모두 드러내는 최악의 매매 행위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기 이상의 매매는 열흘은 흐리고 하루는 맑은 날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나 횡보, 그다음에 포모, 그다음에 지지부진한 주가, 그다음에 정체 요런 이제 풍경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제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단타처럼 천국과 지옥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그 덕목을 패시브로 장착한 사람만이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라는 것은 공포와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인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가 있죠. 그래서 '와 더 떨구면 어떡하지?'라는 인제 무서움, 두려움, 공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인제 배짱을 부려보는 연습을 계속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치밀한 매매 계획 하에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차트를 보시면 '아 요런 저점에서 그냥 살걸.'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요 다음 그림을 다 덮어 놓고 가려 놓고서 봤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뒤돌아보면 너무 쉬운 것도 그놈의 공포와 손해를 안 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타이밍을 자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할 매수에 모든 걸 맡기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침착하고 여유 있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매매 교훈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으로 엄청난 급등을 했던 네비우스에 대해서 추천주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